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가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피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세스는 아버지가 그 유명한 다리우스 대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큐스 2세의 딸 아타스였으며 결과적으로 큐스 2세의 외손자입니다. 거대한 판도를 자랑하는 에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맡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반란 세력을 토벌하고 아버지가 못 이룬 그리스 원정을 성공을 위해 3년간이나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관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17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도시국가의 의주인 그리스 국가들에게 상상조차 어려운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BC 480년 그리스와의 전쟁을 개시하여 아테네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와 바빌론의 반란이 결정타가 되어 2년 만에 원정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페르시아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의 효과로서 페르시아는 에게해의 제휴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현재 아나톨리아의 서부 해안 도시들이 몽땅 아테네에게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테네는 매우 강력해졌으며 이들은 에게해의 제휴권을 장악하여 페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군사 원정을 하였습니다. 페르시아가 해군을 개혁한다는 소식을 듣자 아테네는 해군을 이끌고 아나톨리아 한복판까지 강 것을 올라가 대면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하였으나 드디어 키프로스 섬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제국화되었고 페르시아는 그 이후로 그리스에 대해 군사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크세스의 군사 원정의 실패는 마르도니아스가 이끄는 10만 병력과 1000여 척에 달한 해군의 소멸하는 직접적인 손실과 에게의 제해권이 이오니아 도시들 및 키프로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명백히 페르시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불태운 성과가 있으나 아테네의 신분된 뒤에 곧바로 아테네 제국이나 다름없는 델루스 동맹 맹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재산을 보존한 듯하며 따라서 이것만으로서 페르시아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마르도니우스는 크세스에게 명백히 우리가 패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페르시아 측에서도 살라미스 해전 때 이미 그들은 패배하였다고 생각하며 설령 그 시점에서 아직 해볼 만하다고 하더라도 플라타이아 현통 미칼레 해전에서 각각 10만 병력과 300여 척의 전함이 개민되었습니다. 아테네를 불태웠으나 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테네는 전쟁의 승리 이후 연맹 도시들한테 자기네가 전쟁의 주의를 이겼고 승리했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줘라고 말하면서 막대한 보상을 긁어모 아테네를 고대 도시 닿지 않게 계획도시를 화려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화려한 예술품도 함께 설치하는 것을 통해 완전히 문화 경제 학술을 증기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경청 통제할 만한 대군을 일으키고도 무리할 정도로 초창기 원정 작전 과정에서 혼란 등으로 관련도 없는 무한한 그리스에서 병사들 목숨을 날리고 영통한 영령이 이렇습니다. 적에게는 승리와 자신과 번영연한 선물을 안겨준 크세스는 왕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로 철수한 이후에는 수도 페르세폴리스 놀면서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수도에 40만의 궁전을 세웠고 그 풍물 창고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말년은 정치에 관심을 잃었으며 하렘에 빠져 정사를 팽개치고 BC 465년 아르타바누스 등의 신하들이 고테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암살하고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스 1세를 옹림하였다고 합니다. 헤로도스 역사에 의하면 자신을 등면을 하되 책찍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병력에서 빼려고 한 신하의 아들을 교참시키거나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바다 위 다리를 놓는 등 폭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늘 그렇듯이 액면 그대로 사실만을 전했을 가능성이 낮지만 이게 사실하고 가정했을 경우 아예 무지성으로 행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세르크스의 대군이 이끄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라고 보기를 놓았는데 그것이 폭풍 때문에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크세르크스는 보기를 다시 만들라고 명한 한편 감히 왕정국 왕인 자신의 걸음을 훔치게 한 바다를 정발하기 위해 책찍질을 가하라고 명령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대신 책찍질 퍼포먼스로 왕정국의 권위가 해신의 권위보다 없다는 것을 본사들에게 떨어진 사기를 회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리 고대했던 동네 제사장도 아니 10만 군대를 이끄는 형제가 한발상에도 보기에는 너무나도 얼간이 같은 바보 안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크세르크스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 도중 리디아의 보호 파티오스가 전 재산을 바쳤는데 크세르크스는 기뻐하면서 그 재산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행군 도중에 파티오스가 정군한 5 아들 중 장남 하나만을 정군에서 빼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크세르크스는 매우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왕인 자신이 제국과 원천하의 운명을 누르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일개의 신하 주제왕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직회를 받은 것은 금방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원정에는 크세르크스 1세의 아들 형제 친척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혜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죽에 마땅하지만 일전이 이를 생각해서 다른 아들을 가지고 장남을 죽여 행군노의 좌우에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함부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신하에 대한 경고의 의미치고도 기원전 기준으로 상당히 잔인한 짓을 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미 왕권이 절대적이었고 페르시아 왕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건 감안하면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주 정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이라고 해도 남망대해에 무작정 다리를 놓았다는 게 아니라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기 위해 부교를 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수행해서 건널 수 없지 않습니까? 살라미스 해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인들은 배에 익숙하지 않는 군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헬레스폰트 해협 중에서도 좁은 편이 넓이가 1.2km 지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 넓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다리를 안 놓는 게 이상하였습니다. 물론 거리가 짧아도 바다 위에 다리를 놓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라미스 참패를 당한 후 그 보기를 흩했던 걸 보면 임시 땜빵이 아니라 장기간의 다리 역할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살라미스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리스 측이 기어코 군대를 벌여서 배다리 부교를 파괴한 것만 봐도 이 다리는 그리스에게 큰 위협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세르크스가 페르시아의 폭군이냐 안군이냐 바보 왕이냐 하는 것은 그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후 상당히 폭압적인 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133척을 울돌먹이 돌이 온다고 해서 울돌먹이라고 했답니다. 울돌먹이 한자로서 명랑 울명자 명랑이
해협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가지고 13척의 배로 대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아테네도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군대를 살라미스 해협으로,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대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스가 살라미스 해전을 패한 후 상당히 폭군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세르크스가 왜 그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소수 병력인 아테네를 이기지 못하였나? 그것은 오직 오만이었습니다. 병력이 많으니까 상대방에서 겁을 먹고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오만이 결국 크세르크스가 대패하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선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